장비 오케이, 스튜디오 오케이, 기업 연계 오케이. 와, 이게 되네. 4개월 동안 입 간지러워서 죽는 줄 알았다. 유튜브 컨트리뷰터 플래티넘 레벨로 활동하고 있는 사이쇼시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크리에이터 생태계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생태계에서 제가 직접 경험하고 제안하고 여러분들께 도움될 만한 내용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은 조금 예민한 부분이 있긴 한데 누군가를 까려 하거나 샤바샤바 하는 내용이 절대 아님을 밝힙니다. 제 채널 운영에서 실질적인 크리에이터 활동, 컨설팅, 지자체 행사 초대 등으로 감사하게도 높으신 분들에게 크리에이터들의 현재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가끔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4년도 지금 당장 한국에서 크리에이터를 시작한다면 정말 할만한가? 유튜브는 지속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이미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 업데이트 부분에선 유튜브 컨트리뷰터로 활동하고 있으니 이 부분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유튜브는 시스템적으로는 확실히 더 나아질 겁니다. 다만 정책적으로는 아쉬운 부분이 아직 많습니다. 큰 주제로 말해보자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크리에이터들의 육성 시스템과 지원 시스템입니다. 첫 번째, 육성 시스템. 잘된 예시를 먼저 볼까요? 서울엔 SBA에서 운영하는 크리에이티브 포스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현재 1000여 팀의 크리에이터 그룹이 활동하고 있고 달마다 지속적인 크리에이터 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튜디오나 장비 대여 등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어요. 또 지역 중소기업과 크리에이터를 매칭해서 서로 윈윈하도록 도와주는 지원 시스템을 하고 있어요. 그럼 다른 지역들은 어떨까요? 솔직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수원 지역을 예로 들어보면 수원 미디어 센터라는 곳에서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 등을 하고 있어요. 그럼 뭐가 문제냐? 말씀드리기 정말 조심스럽지만 이런 일련의 활동들이 크리에이터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공무원분들이 제안한 내용이라는 게 문제인 듯 합니다. 자, 스튜디오와 장비를 대여해서 영상 한 편을 제작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수원시에서 이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면 1일 대여 기준 렌즈 만원, 카메라 바디 3만원의 대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튜디오는 1시간 기준 만원의 대여가 가능합니다. 영상 한 편을 찍는데 5만원이 나갑니다. 사실 지금 잡은 금액도 정말 최소한으로 잡은 겁니다. 촬영에 필요한 삼각대, 조명 같은 거는 계산에 넣지도 않았어요. 보통 나라 단위에서 새로운 정책 사업을 입찰할 때 명목이라는 걸 작성하는데 이 지원 사업의 명목은 이럴 겁니다. 장비가 없는 신규 크리에이터들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대여 사업을 한다. 보통 장비가 없는 크리에이터들이 빌려서 진행을 한다는 건데 영상 한 편 제작하는데 5만원에서 7만원을 태운다? 아니, 그 돈이면 이빨 꽉 깨물고 하나 사고 말지. 그리고 크리에이터를 육성하는 시스템이나 지역 중소기업가의 상생 부분도 현재까지는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인재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건 낭비거든. 실제로 이 내용에 대해서 정식적인 루트로 제안을 드려보았으나 형식적인 답변? 사실 이렇게 현실적이지 못한 지원 사업들이 꽤 많아서 공무원분들끼리 고민하시는 것도 좋지만 실제 크리에이터들의 의견을 듣고 진행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지자체의 지원 사업과 크리에이터들 간의 악의가 맞지 않는 이유는 지자체에선 이런 활동 자체를 결과물을 내야 하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어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이 피 같은 세금으로 진행되는 건데 허투루 운영되면 안 되죠. 다만 초기에 진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분명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비나 공간의 경우는 관리만 잘 된다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부분이고, 스튜디오의 경우 운영되지 않는 지역 내 공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거기다가 방음제나 좀 바르고 페인트질만 좀 해주면은 우리 알아서 잘 쓸 수 있거든. 초기 크리에이터가 훌륭하게 성장할지 중도 포기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렇게 크리에이터들이 성장한다면 지역사회 측에서도 외부에 말하기 좋은 예쁜 간판 하나 나오잖아. 보통 크리에이터 행사들을 가보면 높으신 분들은 이렇게 운을 떼십니다. 한국의 저력, 위상 높은 K 콘텐츠, 세계적인 콘텐츠 사업 한국이 주도하고 있다. 근데 그거 나라에서 지원하는 거 몇 개 없었잖아. 예를 들면 BTS가 잘 나가는 게 기획사랑 아티스트가 잘해서지 높으신 분들이 숟가락 붙이면서 얘기할 부분은 아니거든. 지원받은 크리에이터들도 나중에 지역에서 도와달라고 한다면 입 싹 닫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지만 이런 부분에서 크리에이터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주시고 현실성 있는 지원이 있었으면 합니다. 자, 위와 같은 문제로 이번엔 좀 더 큰 경기도 쪽의 의견을 내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어요. 올해 부천 경기콘텐츠진흥원 본원에 1인 크리에이터들이 스튜디오와 장비 대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 기회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크리에이터 멤버십 프로그램을 통해 1인 크리에이터들에게 중소기업의 홍보를 매칭시켜주는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비 오케이, 스튜디오 오케이, 기업 연계 오케이. 와, 이게 되네. 이건 아마 제가 건의해서 된 건 아닐 거고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건과 제가 질문했던 타이밍이 맞았던 것 같아요. 해당 담당자님과 한 30분 정도 통화를 했었는데 정말 필요했던 부분과 그쪽에서 궁금했던 내용을 맞춰보는 통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크리에이터를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서울의 크리에이터 포스나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등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에 많이 지원하길 바라고, 지역에서도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현실적인 활동을 해주신다면 지역사회에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있습니다. 실제로 크리에이터 포스의 경우 한국 처녀팀의 크리에이터들을 활용해서 전 세계 인플루언서를 초대한 축제가 동대문에서도 열렸지 않아 지역이라고 안 될 게 있나. 더 좋은 건 크리에이터가 잘 나가는 데는 연세가 없어요. 노인정에서 광 팔고 계시는 욕쟁이 할머니가 의외로 세계적인 스타일 수가 있다고. 그 지역 사람들도 모르는 대표 물건 억지로 홍보하는 것보다 이게 좀 더 현실적이지 않나 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유튜브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공식 커뮤니티나 이 영상의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전 다음 유튜브 이슈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